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어디로 떠나시나요? 푸른 바다, 시원한 계곡, 어딜 가나 폼나게 쓸 수 있는 우주 상식이 있습니다. 노래 잘하시는데요. 저는 시원한 바다로 떠나보고 싶은데 바다는 우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휴가지와 상관없이 하루의 반은 바로 우주로 가는 밤입니다. 자, 몇 가지 개념만 알아두시면 가족, 연인에게 우주 좀 안다고 뽐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휴가지에서 뽐내기 좋은 우주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 뭐 휴가 오신 것 같은데요, 복장이? 네, 막 복장만. 어디 휴가 갔다 오신 복장이신데요? 네. 혹시 휴가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갔고요. 올 여름은 좀 제주도를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제주도를 지키는 게 휴가예요. 갑자기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네요. 차분하게 하다가. 네, 좀 차분하게 좀 9월 달에 좀 조용하게 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재미난 좀 정보를 좀 알게 됐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여름철 휴가지로 유명한 곳이 발리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 발리에는 내피 기간이라는 그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내피 기간요? 네, 내피 기간이 뭐냐면 그 기간 동안은 불을 절대 켜지 않고요. 그리고 일도 하지 않고 이동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최소화하는 그런 기간이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발리라는 곳이 세계적인 그 자연 휴양지이긴 한데, 네. 어쨌든 발리 사람들은 이 자연은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구 그리고 이 자연을 보존하고 아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기간을 만들어서 지금 2000년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2000년째 운영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럼 우리도 그걸 실천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좀 하기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게 특히 발리 같은 것도 이제 이 여름 시즌에 정말 많은 이제 여행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텐데 네. 그거를 감수하고서도 이런 기간을 유지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뭐 가만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아마 좀 개인부터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휴가에 임하는 것도 좋은 또 취지가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휴가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 네. 여행이라는 개념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네. 진짜 산도 좋고 물도 좋은 데서 네. 이런 방식의 여행 휴가 프로그램을 짜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네.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정말 최소한의 삶만 유지할 네.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네. 방해하지 않고 네.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네. 어쩌면 이게 디지털 정말 이 광범위한 정보에 지금 빠져있는 우리 현대 문명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주도에서 한번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면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겠다. 네. 계속 제주도에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휴가 가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주도에 계속 계시는 듯이. 그래도 휴가는 다른 거니까요. 네. 계시는 것만으로도 부럽습니다. 근데 지금 여름휴가 맞아서 네. 주변 사람들한테 뽐내기 좋은 우주 상식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것부터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일단 여름에 잘 보이는 은하수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은하수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도대체 이 은하수가 뭔가,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또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네. 일단 은하수의 정체는 우리 은하 안에 모여있는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은하 안에 모여 있는 별. 네, 우리가 우리 은하라는 얘기 많이 쓰는데,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은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뜻하는 말로 그냥 지역해서 우리 은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은하수 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네.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시각 자료를 많이 봤는데, 그 원반 모양 안에 지구를 포함해서 지구에서 보이는 모든 별들이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만 좀 아셔도 네. 안드로메다는 뭐예요?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랑 거의 뭐 200방열 이상 떨어져 있는 네.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은하죠. 그러면 은하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우리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네네. 태양계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그렇죠. 이 은하 안에 정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네. 이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이 또 우주에는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네.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여쭤본 게 뭐냐면요. 네. 우리 은하라고 하면 네. 제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 은하를 보지 않으면 네. 어떻게 우리 은하가 보이지? 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은하도 이제 계절 따라서 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여름철에 더 은하수가 잘 보이게 됩니다. 여름철에 더 네네. 은하수가 잘 보인다. 우리는 이제 태양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렇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수천억 개의 태양계 같은 그런 그 새로운 형태의 네네. 뭐 무슨 개 그렇죠. 무슨 개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 봐도 보인다. 네, 그렇죠. 그럼 일단 보여야 말이죠. 그렇죠. 보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은하를 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아주 맞습니다. 불빛이 없거나 네, 네. 이런 데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그 국내에서도 이제 은하수를 좀 잘 볼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이 원고를 쓰면서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천체 사진 작가인 권호철 작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독도에서 뜨는 일출을 찍으신 아주 세계적인 사진 작가분인데, 이분한테 여쭤보니까 기준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우린 그냥 막연하게 뭐 불빛이 없는 곳, 근데 가면 잘 보이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네. 이분께서는 그 근거를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본 위성 사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가장 잘 보이는 곳은 북한입니다. 왜 그렇죠? 일단은 불빛이 밤에 없으니까. 왜 불빛 없는 거야? 네, 뭐. 그렇죠. 네, 그럴 건데 그런데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 인근이나 네. 또 수도권 인근에서는 그 화천에 있는 조경철 천문대 그리고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네. 합천에 있는 오도산 그리고 강원 지역에서는 이 정선에 있는 한백산을 추천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정선 한백산에도 네. 그 뭐랄까 천문대가 있어요? 천문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해발 1000m가 넘고요. 그리고 대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어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은하수가 좀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은하수라고 하면 이렇게 우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하늘을 가로지르는 밀키웨이라고. 네, 밀키웨이. 예. 네, 그 띠를 본 거를 우리가 은하수를 본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아마 이런 곳들에 가보시면은 아마 좀 환상적인 이런 또 은하수의 그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골에 가셔도 네. 그렇게 또렷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어두운 그렇죠. 데 가시면은 이렇게 약간 뭔가 아까 그렇죠. 밀키웨이라고 뿌옇게. 하는 네. 뿌옇게 이렇게 띠가 있는 것 같은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막 저건 은하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네, 저게 맞습니다. 은하라고 하는 걸 은근히 티내셔도 네, 맞습니다. 아는 걸 충분히 뽐내실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여름휴가 하면은 네. 아무래도 캠핑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모닥불 피고 이렇게 캠핑하면서 저 별은 내 별, 그렇죠. 저 별은 누구 별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별자리 알려주는 것도 이것도 은근히 또 그 과학 상식이나 그렇죠. 천문 상식을 자랑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네, 거의 뭐 뽐내기에 거의 뭐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가시게 되면은 전갈 자리가 가장 잘 보이게 됩니다. 네, 별자리 한 정도 얘기를 할 때. 네.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여름철에 그 남쪽 지평선 부근에서 약간 그 전갈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겼지만 약간 S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네, 그런 별자리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 모양만 보고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전갈 모양에서 붉은색으로 가장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네, 그 별을 일명 그 안테라스라고 부르는데 일명 전갈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별을 또 유심히 보시면은 저게 전갈자리구나.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찾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가장 쉬운 그게 방법은 문제예요. 네, 요즘에 별자리 앱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딱 갖다 대시면은 정확하게 네, 별자리 위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앱 켜고 그렇죠. 미리 다운받으신 다음에 화장실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텐트 뒤쪽에 가서 한 번쯤 이렇게 비춰보시고 네, 위치 확인하고 네, 다른 사람 있는 데로 온 다음에 네, 저게 전갈자리야.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뽐내시라는 그렇죠. 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앱도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나사 로고가 박혀 있는 그런 앱들을 다운받아서 딱 보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아니 앱 다운받았던 건 그 얘기하지 말아야죠. 내가 그냥 봐도 찾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네. 네. 왜 우리가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너무 꼼수만 알려드린 거 아닌가 싶네요. 아주 꼼수 아니에요. 별자리 그 확인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두 칠성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정갈자리나 뭐 이런 거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별이 다 움직이거나 잘 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절 따라서 볼 수 있는 별자들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는 전갈자리, 겨울에는 오리온자리처럼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관찰할 수 있는 별들이 달라지는 건데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절을 떠나서 태양 쪽에 있는 별들은 태양이 밝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즉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별이 잘 보이는 원리 때문에 네. 이렇게 계절별로 잘 보이는 별자리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일에 태어난 별자리는 그 생일 당시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생일에 태어난 별자리를 그 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태양과 겹쳐지는 별자리를 보통 별자리로 생일 별자리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내 태어난 생일날에는 그 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생일에 태어난 별자리를 보시려면 이 생일이 되기 한 4개월 전쯤에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 남쪽 하늘을 보시면 그게 바로 내 생일 별자리다. 그렇게 4개월 전요? 그렇죠. 네. 4개월 전에? 네네. 밤 한 8시나 9시쯤에 네. 네, 남쪽 하늘을 보시게 되면은 남쪽 하늘? 네, 거기가 내 생일 별자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사람들한테 퀴즈 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별마다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건 뭐예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붉은색, 약간 뭐 흰색, 네, 파란색으로 네.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별이 색깔이 다른 이유는 그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색의 차이에 따라서 이 온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색깔적으로만 보면 아무래도 붉은 별이 빨가니까 네. 이게 더 온도가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붉은색보다 파란색이 온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별은 나이가 먹을수록 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단은 그 가장 그 밝은 별이 시리우스라는 별인데요. 시리우스. 네, 시리우스라는 그 겨울철 별자리인데 요 별의 표면 온도는 10,000도가 넘고요. 만도요? 네, 10,000도가 넘습니다. 네, 태양보다 더 뜨겁습니다. 오. 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붉은 별이 바로 아까 전갈의 심장이었던 네. 안테라스라는 별인데 이 별은 표면 온도가 약 3,500도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뽐을 내시려면은 사실 화성이 붉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화성은 그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이 표면 색깔이 원래 그 흙으로 돼 산화철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붉은색을 내고 있다. 이렇게 덤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게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고 좀 뭔가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별자리 얘기하면서 그렇죠. 저기 종갈자리, 저 네. 심장, 네. 저 빨간색. 온도. 왜 빨간색인 줄 알아? 그렇죠.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별도 좋지만 네.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과 간다. 그러면 네. 달이 훨씬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다가오죠. 이렇게 달을 보고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건 없을까요? 네,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지구와 달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그 조수간만의 차가 이 달의 인력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달의 인력에 따라서 바닷물의 높이가 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뽐내시려면은 특히 이제 태양과 달이 일직선이 되는 사기나 이 네. 보름달이 들 때는 이 달의 인력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수위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을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약간 좀 그런 이야기적인 얘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세계적으로 보면 보름달이 뜰 때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아우 이거. 네, 그리고 또 늑대 인간 얘기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곳곳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그 연구팀들이 요거의 연관성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고. 아무런 영향이 네, 없어요.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그럼 왠지 이렇게 보름달 뜨고 그러면은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막 설레고 네. 뭔가 이렇게 잠재돼 있는 욕망 같은 게 막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달에 토끼는 사나요? 그렇죠. 그게 또 제일 궁금한. 그게 사실 중국에 네, 중국 신화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는 저도 네, 맞습니다. 네. 들었었어요. 네, 일단 그 달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역별로 이제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일단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달 연상 효과라고 합니다. 네, 각자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또 그런 범위 내에서 네. 다르게 표현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그 달토끼처럼 보이는 부분은 토끼가 아니고
그 달의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달리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나 이렇게 중국 그 아시아 계통에서는 토끼에 빗대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국에서는 또 바다에 사는 이 개라고 많이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당나귀로 부릅니다. 당나귀요? 네,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걸로는 호주에서는 이 달에 있는 그 지형을 화상 자국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네,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그 환한 개구리가 붙어 있다라는 얘기로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떡방아 찍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뭐 당나귀가 움직이거나 네,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 그냥 네. 당나귀처럼 보인다 그렇죠. 이런 보인다라는 얘기고. 얘기죠. 네. 그럼 떡방아를 찍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그런 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뭐 오랫동안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 사실은 왜 제가 저도 좀 자랑하려고요. 네. 떡방아가 아니라 불로초라고 합니다. 불로초.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자랑을 또 깨알 자랑을 감사합니다. 요즘 체험형 과학관 휴가를 사캉스라고 얘기한다는데 이게 네. 어떤 의미에서 붙여진 우리가 거예요? 이제 요즘에 호텔에서 그 바캉스를 보내는 거를 호캉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약간 과학관이나 그런 곳에서 보내는 거를 사캉스라고 신조어가 만들어진 건데요. 일단 8월 달이니까 대표적인 걸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서울에 가까운 그 과천 과학관에 가시면은 네. 그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달밤 과학 파티라는 게 열립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어떤 과학에 대한 재미난 그 강연도 이야기를 하고 네. 또 프라이빗하게 그 꼼꼼한 그 박물관 과학관 안에서 투어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한 와인과 핑거푸드를 즐기면서 그 어둑한 과학관에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관심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예약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천과학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공지가 돼 있으니까요. 또 이번 달에 안 되시면은 또 다음 달에도. 근데 아직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꿀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빨리 지금 가가지고 그렇죠. 신청. 지금 빨리 검색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쭉 휴가철 뽐낼 수 있는 네. 우주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김동률 씨의 출발이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요. 네. 아마 그 휴가 시작의 설렘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네, 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라고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끝곡 김동률의 출발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